안녕하세요.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지난주에 69세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인 씨, 요즘 약 먹는 것도 너무 복잡해. 아침에 혈압약, 점심에 소화제, 저녁에 관절약. 그런데 이상해 예전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약사 선생님께 문의해 본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0%가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의사 처방 없이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몇 년 전에 받은 약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어차피 같은 증상이니까 하면서 그 약을 다시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웃이 이 약 좋다더라 해서 나눠받아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약물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과정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72세 박 아저씨는 20년째 당뇨 환자셨어요. 처음에는 당뇨약 한 알만 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소화제가 하나씩 추가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려서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드시기 시작했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어차피 속 쓰린 건 위장약 먹으면 되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장약을 먹으니 당뇨약 흡수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몸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당뇨약이 약해진 것 같다 하시면서 스스로 용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 후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죠. 병원에서 약사 선생님이 박 아저씨가 드시던 약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무려 3가지 약물 상호작용이 발견됐어요. 위장약과 당뇨약이 충돌하고 혈압약과 소화제가 또 충돌하고 거기에 당뇨약 과복용까지. 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약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인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위험은 오래된 약을 증상에 따라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 약 먹고 나았으니까 이번에도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 변해요.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를 지금 드신다면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내과 전문의께서 강조하신 건데 약은 그때그때 몸 상태에 맞춰 처방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번 처방받으면 계속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위험은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약사 선생님께 확인해 본 바로는 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어떤 약은 반대로 효과를 떨어뜨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복잡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5개 이상의 약을 함께 드실 경우 부작용 발생 확률이 50%를 넘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끼리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합쳐져서 너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흔한 예가 혈압약과 소염진통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예요. 소염진통제는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려서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또 혈액순환제와 관절약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알아?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건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져가서 상담받으셔야 해요. 세 번째 위험은 주변 사람 조언이나 광고를 보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우리 며느리가 관절에 좋다고 해서 TV에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 이웃 할머니가 이거 먹고 당뇨가 좋아졌다더라. 이런 이유로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약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같은 당뇨라도 사람마다 원인과 정도가 다르고 함께 앓고 있는 다른 질병도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약이 나에게도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더 위험한 건 이런 약들이 기존에 드시던 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를 약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들도 엄연히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에요.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을 혈액순환제라고 생각해서 드시다가 수술 전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응급 상황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사 선생님과 내과 전문의께서 공통으로 강조하신 안전한 약 복용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가장 많이 어기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금 덜 아프니까 약을 반으로 줄여서 먹어야지, 오늘은 더 아프니까 2알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은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효과가 있어요.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면 약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드셔야 하는 약은 절대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그럼 증상이 좋아져도 계속 먹어야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복용 시간과 용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약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인데 간단한 복용 일지를 작성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써야 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병원에 가실 때 이 기록을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실 수 있어요. 또 본인도 오늘 약 먹었나? 하고 헷갈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약을 중복으로 드시거나 빼먹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일주일치 약을 넣어두는 약통도 많이 나와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뉘어 있는 거 말이에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약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의료급여 제도와 약사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라는 걸 제공해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체크해서 위험한 조합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예요. 또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께 제가 지금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세요. 약사 상담은 무료고 약을 사지 않더라도 상담만 받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이런 건 약이 아니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심지어 비타민까지도 다 말씀드리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약사 선생님께서 당부하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어지러움, 메스꺼움, 발진,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약 먹은 후에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약 부작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텐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없던 증상이 약 먹은 후에 나타났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좋아진다면 약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일주일 이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럴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리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 중복 체크가 필수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를 따로따로 다니시다 보면 비슷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관절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를 받으시고 두통 때문에 신경과에서 또 다른 소염진통제를 받으시면 성분이 겹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항상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져가세요. 약 봉지나 약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려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남은 약 재사용입니다. 아까워서 버리기 그렇고 같은 증상이니까 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약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보관 조건에 따라서 성분이 변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항생제나 소염제는 절대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항생제는 다 먹지 않으면 내성균이 생길 수 있고 소염제는 오래 보관하면 성분이 변해서 신장이나 위장에 해를 줄 수 있어요. 약이 남았다면 약국에 가져가서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약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과 전문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약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약은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뿐이에요. 약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부터 올바른 약 복용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복용 일지를 작성하고 약사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상담받고 의사 선생님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그리고 남은 약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몸이 먼저다 채널 운영자 저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약 복용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한 약 복용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